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계단을 오를 때 예전 같지 않아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는 것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장 보러 시장에 갔다가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중간중간 쉬어야 하거나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만 급한 경우 말이에요. 저는 내과 전문의로 30년간 진료해온 김건우 원장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60대 이상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이 바로 다리에 힘이 없어요. 예전만큼 걸을 수가 없어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올해 67세로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겪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에 오신 72세 김 환자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작년 이맘때까지만 해도 걸을 때 지팡이가 필요할 정도로 다리 힘이 약해져 계셨어요. 선생님, 저 이대로 가면 정말 침대에서만 지내야 하는 건 아닌지 너무 무서워요. 라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시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불과 6개월 만에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20분 이상 산책할 수 있게 되셨고 무엇보다 계단을 혼자 힘으로 오르내릴 수 있게 되셨어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선생님, 요즘 다리에 힘이 생겨서 손주 업어주기도 했어요. 라고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72세 김 환자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단백질 섭취법을 정확히 실천하셨거든요.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하루 3끼 식사에 약간의 변화만 주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한 제 환자분들 중 80% 이상이 3개월 이내에 다리 힘의 변화를 체감하셨고 6개월 후에는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이런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활기차게 뛰어놀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60대부터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성인 10명 중 7명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섭취량에 못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떨어지고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기름진 게 부담스러워서라고 하시면서 단백질 섭취를 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게 바로 우리 다리 힘이 빠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이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1년에 2에서 3%씩 감소하게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30세 때 허벅지 근육량이 100이었다면 60세가 되면 약 70 정도로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70세가 되었을 때는 5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당분을 저장하고 소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육량이 줄어들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또한 근육은 뼈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육량이 줄어들면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고령자분들의 대부분이 근육량 부족이 원인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근육을 유지하고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핵심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근육을 만드는 재료예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필요하듯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단백질이라는 재료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더 많이 드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젊었을 때보다 근육으로 만들어지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20에서 30대는 체중 1kg당 0.8g의 단백질만 섭취해도 충분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분이라면 젊었을 때는 하루 48g의 단백질이면 충분했지만 60대 이후에는 최소 72g에서 90g까지 드셔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60대 이상 환자분들은 하루 40에서 50g 정도밖에 드시지 않고 계세요. 필요량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의 경우 더 심각해요. 혼자 먹는데 굳이 고기 사서 요리하기 귀찮아서 하시면서 주로 밥, 국, 반찬 위주로만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백질은 크게 완전 단백질과 불완전 단백질로 나뉘어요. 완전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는 필수 아미노산 9가지가 모두 들어있는 단백질이고, 불완전 단백질은 이 중 일부가 부족한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들고 유지하려면 당연히 완전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대표적인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는 육류, 생선,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 있고, 식물성으로는 콩, 키노아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는 두부도 먹고 콩나물도 먹으니까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두부나 콩나물도 단백질이 들어있지만 그 양이 생각보다 적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두부 한 모 전체 300g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약 24g이에요. 그런데 계란 3개에 들어있는 단백질도 약 24g 정도거든요. 부피로 보면 두부가 훨씬 크지만 실제 단백질 함량은 비슷한 거죠. 더 중요한 건 흡수율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은 90에서 95%인 반면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은 70에서 8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양은 동물성 단백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중심으로 식물성 단백질을 보조로 하는 식단 구성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단백질 식품들이 60대 이상 분들께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이에요. 달걀은 정말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개당 약 8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고, 소화 흡수율도 95%로 가장 높아요. 특히 달걀의 좋은 점은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삶은 달걀, 계란찜, 달걀말이, 계란 후라이 등 어떻게 요리해도 단백질 함량은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그런데 달걀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어요. 콜레스테롤 때문에 달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달걀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혀졌어요. 오히려 달걀에 들어있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저 역시 매일 아침 달걀 2개씩 먹고 하루 하나씩은 간식으로 삶은 달걀을 드시라고 환자분들께 권합니다. 그러면 하루 24g 정도의 완전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추천 식품은 생선이에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꽁치, 삼치, 청어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생선의 단백질은 육류에 비해 소화가 쉬워서 위장이 약한 고령자분들께 특히 좋아요. 그리고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한 토막 100g에는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구이로 해서 드셔도 좋고 조림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고등어 조림 하나면 따뜻하고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되죠. 다만 생선을 고르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너무 큰 생선보다는 중간 크기의 생선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큰 생선일수록 중금속 축적 가능성이 높거든요. 세 번째는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면서도 지방 함량이 낮아서 소화 부담이 적어요. 닭가슴살 100g에는 약 25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닭가슴살은
퍽퍽해서 먹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리법만 바꾸면 부드럽고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간단한 방법 하나 알려드릴까? 닭가슴살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가 두세요. 물 500ml에 소금 1큰술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시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아니면 닭가슴살을 잘게 다져서 완자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다진 닭가슴살에 다진 양파, 당근 조금 넣고 계란 하나 풀어서 섞은 다음 동글동글 빚어서 끓는 육수에 넣고 끓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요. 네 번째는 우유와 요구르트예요. 특히 그리스 요구르트는 일반 요구르트보다 단백질 함량이 2배 이상 높아서 좋습니다. 우유 한 컵 200ml에는 약 8g의 단백질이, 그리스 요구르트 한 개백 70g에는 약 15에서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슘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우유 마시면 배 아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유당불내증 때문이에요. 이런 분들은 유당이 제거된 락토프리 우유를 드시거나 요구르트로 대신하시면 됩니다. 요구르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당이 대부분 분해되거든요. 우유나 요구르트는 간식으로 드시기 좋아요. 오후에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그리스 요구르트 하나 드시면 단백질도 보충하고 포만감도 얻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죠. 다섯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식물성 단백질은 흡수율이 동물성보다 낮지만 그래도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특히 두부는 소화가 잘 되고 부드러워서 씹기 힘든 분들께 좋습니다. 두부 한 모 300g에 약 24g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두부 요리법도 다양해요. 두부조림, 마파두부, 두부전 등으로 해서 드셔도 좋고 간단하게 두부에 간장 조금 뿌리고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데워서 드셔도 맛있어요. 검은 콩이나 서리태도 단백질이 풍부해요. 콩 100g에 약 35g의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상당히 높은 수치예요. 다만 콩을 100g씩 먹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밥을 지을 때 콩을 조금씩 넣어서 드시거나 콩조림을 해서 반찬으로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주요 단백질 식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이런 식품들을 하루에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거든요. 먼저 중요한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하루 3끼에 골고루 나누어서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끼에 50에서 60g의 단백질을 몰아서 드셔봤자 실제로 근육 합성에 사용되는 것은 25에서 30g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그냥 에너지로 사용되거나 지방으로 저장되죠. 그래서 하루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아침 30g, 점심 30g, 저녁 30g 이렇게 나누어서 드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먹기가 쉽지 않다고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식욕이 떨어진 분들께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현실적인 조언들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보충제를 활용하세요. 요즘 시니어 전용 단백질 파우더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제품들은 소화 흡수가 잘 되도록 만들어졌고 맛도 좋게 나와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우유나 물에 단백질 파우더 한 스쿱 타서 드시면 그것만으로도 20에서 25g의 단백질을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식욕이 없는 날에는 이런 방법이 정말 유용합니다. 두 번째, 간식으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오후 3에서 4시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 삶은 달걀, 그리스 요구르트, 치즈 한 조각 같은 것들로 간식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식 식사 때 부담을 줄이면서도 하루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국이나 찌개를 활용하세요. 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같은 것들에 두부, 달걀, 고기를 넣어서 끓이면 한 그릇으로도 상당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어요. 국물이 있으니까 소화도 잘 되고
따뜻해서 겨울철에 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만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이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재료인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도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이 근육은 필요 없구나라고 판단해서 근육 합성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72세 김 환자님께도 단백질 섭취와 함께 간단한 근력 운동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김 환자님이 하신 운동은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어요.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회씩 하루 3번,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10회씩 하루 2번, 이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것도 운동인가요? 라고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주 정도 지나니까 계단 오를 때 조금 덜 힘들어지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신호가 갑니다. 이 근육이 필요구나.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신호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드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더 효과적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운동이 중요해요. 하루 걸렀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나는 신장이 안 좋은데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될까요? 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제가 권하는 정도의 단백질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다고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단백질 섭취량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살이 찔까요? 이것도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정량의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에 비해 소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되어서 간식을 덜 찾게 되죠.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 단백질 섭취를 늘리신 후 오히려 체중이 줄어든 분들이 많으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안전한가요? 화학적인 것 같아서 걱정돼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단백질 보충제는 기본적으로 우유나 콩에서 단백질만 추출해서 만든 것이에요. 인공적인 화학 성분이 아니라 천연식품에서 나온 거죠. 다만 구매하실 때는 신뢰할 만한 회사 제품을 선택하시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불필요한 첨가물이 너무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장 기능이 약해져서 고기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고기를 갈아서 드시거나 오랫동안 푹 끓인 국물 형태로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생선으로 대체하셔도 좋고요.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고기를 드실 때 파인애플이나 키위 같은 효소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혼자 살아서 요리하기 귀찮아요. 정말 현실적인 고민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간편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편의점에서 파는 삶은 달걀, 그리스 요구르트, 우유 같은 것들을 활용하세요. 요리할 필요 없이 바로 드실 수 있어요. 또 최근에는 한 끼 식사용 단백질 음료들도 많이 나왔어요. 맛도 좋고 영양도 균형 잡혀 있어서 식사 대용으로 드시기 좋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혼자 먹을 때보다 더 많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제 실천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식단을 바꾸시면 부담스러우니까 단계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1주차에는 아침에 달걀 하나 추가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지금까지 아침에 달걀을 안 드셨다면 하나 드셨다면 2개로 늘려보세요. 2주차에는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에 생선이나 닭가슴살을 추가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려고 하지 마시고 손바닥 크기 정도만 드셔도 충분해요. 3주차에는 간식을 바꿔보세요. 과자나 빵 대신 요구르트나 우유로 바꾸는 거예요. 4주차가 되면 어느 정도 패턴이 익숙해지실 텐데 이때부터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정해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못 지켰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화를 체감하시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린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72세 김 환자님도 처음 한 달은 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라고 하시더니 2개월째부터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특히 계단 오르기가 확실히 편해졌고 장보러 시장에 갔다가도 덜 피곤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째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 건강해 보인다, 얼굴에 생기가 돈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섭취와 함께 수분 섭취도 늘리세요. 단백질을 소화하고 대사하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하루에 물을 1.5에서 2리터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전후에 물 한 컵씩 드시는 습관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실 때는 비타민 C가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더 좋아져요.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오렌지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60대 이후 왜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 단백질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을 3끼에 나누어서 드시고 달걀, 생선, 닭가슴살, 우유, 두부 같은 완전 단백질을 중심으로 하되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함께 병행하시면 됩니다. 72세 김환자님처럼 여러분도 6개월 후에는 분명 다리에 힘이 생겼다는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100세 시대 건강한 다리로 끝까지 활기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건강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